네, 66쪽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뭐 외우거나 이해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마무리까지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마음 편하게 오늘 수업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신용은 왜 중요할까? 약속은 중요해요. 자, 이게 한 학생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발 가게에 왔는데 내일 친구에게 빌린 돈 5만 원을 갚기로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지 않으면 이 운동화는 다시 사기 힘들 텐데 어쩌지? 네, 이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일단은 뭐 별로 신용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고민 안 하는 게 어찌 보면 맞는데 어쨌든 갈등을 하는 거겠죠. 질문 1번에 내가 그림 속 학생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말해보고요. 자, 선택에 따라 친구의 평가는 어떻게 바뀔지. 만약에 돈을 갚았다면 이 친구, 돈을 빌려준 친구는 어떨까요? 네, 물론 이 친구가 이런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돈을 갚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인정을 해주겠죠. 뭐 그것들을 표현 안 하더라도. 그랬을 때 이 다음에 친구가 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줄 확률이 높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안 갚았다. 뭐 절대 운동화 샀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겠죠. 어쨌든 안 갚았다. 그러면 일단은 그래 나 다음에 갚아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친구하고는 별로 돈 그래 안 하고 싶네. 에이, 다음에 또 그러면 없다고 해야겠다.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한마디로 다음에는 돈을 빌리기가 점점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게 신용인데요. 신용의 경제적 의미, 경제활동에서 신용이란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신용사회에 살고 있다. 신용이 있으면 당장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신용을 이용하여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다. 신용거래는 결국 빚이므로 미래 소득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소비를 하여 제때 지급을 하지 못하면 신용이 나빠진다. 여러분,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로 갔을 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카드 하나 달랑 들고 긁고 나오시죠. 그게 신용카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게집은 뭘 믿고 그냥 내보내는 거죠. 카드만 긁었는데. 다음에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죠. 물론 카드사가 입금해주죠. 그러면 카드사는 뭘 믿고 신용카드를 발급해 줬습니까? 네, 한 달 안에 그동안 가게에서 썼던 돈을 갚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카드를 발급해 줬죠. 근데 이것이 뭐 한 달 연체가 되면요, 바로 문자 날라옵니다. 언제까지 돈 안 넣으면 카드가 정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신용카드인 것이죠. 한마디로 외상입니다. 외상. 빚이라고 보면 되겠죠. 톡톡톡 사회, 통신비 밀려 신용 나빠지는 20대. 통신비를 내지 못한 사람의 상당수는 관련 서비스를 즐겨 이용하면서 소득은 거의 없는 10대, 20대 청년이다. 20대는 통신비를 가장 많이 밀리는 세대이고 부모의 지원을 받는 10대도 60대나 70대보다 통신비 미납이 배에 가까이 많다. 최근 통신비 미납 정보를 신용등급에 반영함에 따라 이들 중 일부는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뭐 여러분들이야 뭐 좀 경제활동 안 하지만 대학생만 돼도 이제 경제활동을 좀 하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이 이거를 좀 우습게 보는 거죠. 통신비 밀리는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신용이 한마디로 바닥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회사에 가서 물건을 할부로 사려고 했는데 뭐 거절이 된다든지 또는 대출을 받아서 뭐 전세금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친구와의 신용관리를 안 한 것처럼 이러한 정보기관에 신용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큰 곤욕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신용관리하는 이러한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됩니다. 신용관리의 중요성, 신용이 나쁘면 외상으로 물건을 살 수 없고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높은 이자를 내야 하며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기도 한다. 여러분, 신용이 나쁘면 돈을 빌릴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돈을 빌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친구에게 한번 안 갚아가지고 신용을 잃은 친구가 다음에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돈을 안 빌려줄 수 있는데 빌린 친구가 좀 빌려줘. 내가 이자 쳐서 다음에 10,000원 빌렸는데 다음에 15,000원으로 갚아줄게. 이러면 어때요? 뭔가 솔깃하죠? 다음에 5,000원 더 준다는데 한번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빌려줄까? 라고 이렇게 해서 빌려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게 친구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경제활동이 다 그래요. 이런 은행 가서 예를 들어서 대출, 돈을 빌린다. 신용이 좋으면요, 대출 이자 굉장히 낮아요. 아, 이 사람은 충분히 갚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별로 안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신용이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 당신은 신용이 안 좋아서 빌려주고 싶지 않지만 대신 이자를 많이 내면 빌려줄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 좋은 애가 뭐 2, 3% 이자를 낸다면 신용 나쁜 애들은 5, 6% 이자를 내는 거죠. 만약 그거조차도 안 되면 이 금융권을 밀려가고 이 금융권에서 너한테 안 빌려줘 이러면 어디로 갑니까? 네, 사채라고 들어봤습니까? 사채. 네, 사채 가면 큰일 납니다. 뭐 50%, 60% 이렇게 이자 때리기도 하거든요. 배보다 배꼽이고. 그리고 갚으려고 하면 막 안 나타나기도 한대요. 막 도망다니가. 갚으려고 하는데 도망다녀. 왜? 계속 이자 받아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너 안 갚았잖아. 이래가지고 돈 받겨. 뭐 이게 진짜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풍문에 의하면 그만큼 여러분 신용 관리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줄에 또한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죠. 나 같아도 만약 내가 회사 사장이라도 만약 신용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면 나 같아도 좀 안 뽑을 것 같아요.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늘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도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등 국가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신용은 꼭 필요한 때에 사용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신용평가 회사는 개인의 신용 점수와 등급을 매긴다. 신용 점수가 나빠지는 대표적인 요인은 연체이다. 연체라고 하는 것은 밀린다는 것입니다. 밀려서 갚는 것을 말하죠. 안 갚거나. 연체했던 기록이 신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해서 신용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네. 스스로 탐구.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6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친구에게 빌린 물건, 학교에서 빌린 책 등은 약속한 날에 반납한다. 주변 사람과 약속한 것은 지키는 편이다. 주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때만 돈을 빌린다. 돈을 빌리면 꼭 갚는다. 용돈은 계획을 세워 사용한다.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한 적이 없다. 네, 선생님 주위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을 빌렸는데요. 날짜가 돼도 스스로 말을 안 해요. 까먹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을 하면 그제서야 생각난 것처럼 맞다 하면서 돈을 줘요. 단 한 번도 스스로 내가 말하기 전에 갚아주지 않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부러든 아니면 까먹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빌려준 내 입장에서는 그냥 다 싫죠. 솔직히 빌려준 돈이 10만원, 20만원 같으면 당당하게 10만원 빨리 갚아, 20만원 빨리 갚아 이럴 수 있는데 좀 애매한 돈이 있잖아요. 5천원, 만원 그런 거 가지고 갚아라 말하기도 뭔가 째째하고 내 스스로가 괜히 빌려준 내 자신이 괜히 좀 약간 째째한 사람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 내가 빌려줘 놓고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음에 돈 빌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이 좀 내가 성인이다 보니까 돈이 없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좀 애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생기거든요, 솔직히. 네, 그렇죠. 용돈은 계획을 세워 사용한다. 휴대전화 요금은 연체한 적이 없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와 봅시다. 공공요금, 휴대전화 요금 등 성실 납부자 2,000명 신용 등급 상향. 금융감독원은 6개월 이상 통신요금과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한 소비자의 신용등급 평가점수를 올리는 제도를 2016년 1월부터 시한 결과 2,000여 명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 금융실적 부족으로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분류되어 낮은 신용등급을 받고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네, 1번 아까 체크했고요. 2번 질문. 신용이 나쁘면 친구, 가족, 직장 등 기업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친구 간의 관계도 멀어지고 가족도 솔직히 싫죠. 아이고 못 믿는 놈 일이 되는 거죠. 직장,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평판이 나빠진 걸 떠나서 내가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 거죠. 3번. 나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사회초년생은 신용거래가 별로 없죠. 신용거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용이 등급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정보가 신용이 나쁜 자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자라 해가지고 다음에 취업을 했을 때 조금 낮은 이자를 낼 수 있도록 한마디로 도와주는 거죠. 신용 등급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번 가와 나를 종합하여 신용관리를 잘하면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지 정리해보자. 약속이죠. 약속. 그리고 절대 연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친구 간에 빌리고 반드시 그날 갚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네, 대단한 마무리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영상을 잠깐 끊어야겠죠. 잠시 정지시키고요. 지금 교과서 꺼내가지고 문제 풉니다. 약속하세요. 알았죠? 끊기 시작. 자, 했죠? 믿습니다. 스스로 정리하기. 경제활동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죠. 1번은 생산. 자원의 2번은 희소성이죠. 인간의 욕구에 비해 이를 충족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고요.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한다. 3번 기본 경제 문제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4번은 시장 경제 체제. 기본 경제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 계획 경제 체제는 기본 경제 문제를 정부가 해결. 자, 오른쪽 위에 기업은 이윤의 창출이죠. 5번 이윤. 역할은 6번 재화와 서비스 제공. 그렇죠. 고용 창출, 세금 납부. 사회적 책임은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이고요. 7번에 들어갈 말은 기업가 정신. 기업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정신, 세상 변화의 원동력. 금융생활 8번 자산관리의 필요성. 원하는 생활 지속, 불확실한 미래와 노후 대비. 목적별 금융상품, 정기적금, 정기예금, 주식자금, 보험. 평소 신용을 관리하여 높은 신용을 유지하도록 함. 스스로 평가하기 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로 인해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가치를 지닌 대안의 가치는 기회, 비용. 다음 설명이 가리키는 용어를 쓰시오. 정부가 생산과 분배 계획을 세우고 명령과 통제로 기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는 계획 경제체제.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경제활동의 주체는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 이상 써보자. 일단 소비자를 위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요. 다음 협력업체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되고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요.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이 정답을 이렇게 적은 사진을 올려줄 테니까 혹시나 받아 적기 힘든 친구들은 나중에 그 사진을 참고하십시오. 4번 다음 그래프를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생애 주기가 나와 있네요. 위와 같이 개인의 일생을 시기별로 나타내는 것을 생애 주기. A에서 C 중에 저축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B가 되겠죠. B밖에 없네요. 금융상품의 특징. 자, 목돈을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는다. 네, 이건 정기예금이죠. 지금 별로 이거 좀 얼마 안 됩니다. 너무 이거는 좀 그죠. 너무 소극적인 투자로 보면 되겠죠. 뭐 사망, 질병, 노후, 사고 및 노후에 대비하는 것은 보험. 정부나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는 증서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수업이 끝난 게 아니고 오른쪽 페이지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 좀 뭐 해야 될 시간이 많습니다. 영상 시간은 뭐 한 15분 남짓밖에 안 되지만 실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오른쪽에 수행평가. 실제 시험은 아닙니다. 이름이 수행평가라는 거고요. 나의 꿈 실현을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작성하기 뭐 이런 거 있죠. 요거 여러분들 특히 2번 요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 60대 여러분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인생 목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세워보는 거죠. 원대하게. 그래가지고 인생 목표 세우고 필요한 비용, 자금 마련 계획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꼭 적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3단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